수익이 잘 안 나죠. 시작한 지 1년 안 됐고 초보기도 한데 수익도 잘 안 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렇다 1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 2번. 그렇죠. 자기가 못한다는 소리는 절대로 안 하죠. 막 사서 그렇고. 네, 근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요, 사실은 프로들도 다 쓰러지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경력이 오래된 프로 투자자들도 다 쓰러지는 구간이에요. 근데 어떤 투자자들이 쓰러지냐면, 섣불리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패를 하죠. 그죠? 주가가 어찌됐든 방향을 잡고, 잠시만요. 주가가 어쨌든 오래 있어도 수익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들도 다 쓰러지는 장세였어요. 또 봐야죠. 네, 지금 뭐 펀드 수익률들이나 뭐 다른 운용사들 수익률 보면은 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5% 이렇습니다. 네. 그 연 수익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까지 간 곳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한 거 아니에요. 프로들도 다 쓰러지는 그런 구간이었으니까. 근데 방법은 이제 왜 그런가 진단을 해서 이제 살아남을 길을 모색을 해야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디에 서 있는가도 중요하고 어떤 종목들이 10배씩 올라가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잘 안 됐다면은 그죠? 이미 지나간 거 아쉬워해봐야 그걸 다시 되돌릴 순 없고 그죠? 그러면 과거에 힘든 장세에서도 정말로 10배씩 20배씩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고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공부를 해둔다면 여러분들이 올해도 그와 비슷한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죠. 그죠? 화면이 잘 안 보이시나요? 오늘 보면은 조금 초보 회원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초보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코스피는 하락 추세인가요? 상승 추세인가요? 코스피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있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죠? 네,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락 추세죠. 그죠? 계속해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장기 이평선의 각도는 어때요? 장기 이평선의 각도는 그래도 상승하고 있죠. 맞죠? 네. 그러니까 추세는 하락하지만 이 장기 이평선의 방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멀어지면 다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이것을 자석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멀어지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많이 올라가면 여기서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려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그죠? 지금도 코스닥이 다시 반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해되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1번, 그죠?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번 위치가 있고요. 여기 2번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사는 게 주식을 잘 산 걸까요? 자, 1번은 장세도 좋았고 전부 다 시장이 뭐 3000포인트 간다, 새로운 신고가를 돌파할 것이다, 막 좋은 말들이 많았는데 1번 이 구간에,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그죠? 계속 하락했으니까. 계속 이 선에 오려고 계속 빠졌으니까. 맞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요, 힘들어요 하는 이 구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1번에서 주식 투자한 사람보다 2번에서 주식 투자한 사람이 힘들지만 그래도 더 낙관적일 수가 있겠다, 희망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3점 한번 찍어봐 주세요. 아니다. 1번 구간에서 이렇게 빠졌으니까 2번에서 사면 이렇게 빠진다. 두려운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5자 찍어보시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이미 경험상 알고 있는 거죠.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주가는 그죠? 이렇게 밑으로 쳤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죠. 그래서 주식을 이런 구간에서 싸게 값을 줄 때 매수해 뒀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죠?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를 친다면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러한 구간에서 주가가, 그죠? 크게 빠지고 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겁나서 주식을 자기도 모르게 매도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데도 그 순간을 못 참고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죠. 맞나요,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종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시장이 떠드는 공포와 또 다른 여러 가지 심리 상태 때문에 좋은 종목이고 또 주가를 바닥에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주식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팔고 나면 주가들은 다시 대부분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보들은 경력을 쌓아야 되는, 경험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무엇을 배워가야 되냐면 자기의 그 내면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겠죠. 자, 코스피는 어쨌든 여러분들 긴 말하지 않고 이게 방향성은 하락 추세예요. 그죠? 방향성은 하락 추세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하락 추세인 게 아니고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그죠? 글로벌 증시를 보면 그나마 우리나라는 조금 빠진 거예요. 홍콩 빠진 거 한번 보세요. 홍콩 빠진 거는, 홍콩은 15,000포인트에서 지금 8,000포인트로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빠진 거랑 똑같은 소리죠. 맞죠? 그리고 미국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그냥 2015년도까지 많이 오르던 증시가 2015년 본격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도 항상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안 좋을 때 주식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혼돈스럽고 고통스럽고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 상황 자체가 매우 어려운 구간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렵다고 핑계만 대면은 우리가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어렵다고 우리가 핑계만 대고 어려운 것만 변명하고 구실을 찾으면은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자, 지금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자, 이게 이제 8년 주기로, 약 8년에서 9년 주기로 국제 유가가 급락을 칩니다. 이게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국제 유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갔다 다시 올라간 건데, 이게 이제 99년도 IMF 때예요. 그리고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맞죠? 그리고 지금은 2016년도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이때 주식이요, 비쌌나요, 쌌나요? 여러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 속에 지난 99년도 IMF 때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 그리고 8년 만에 다시 돌아온 2016년, 이때가 주가가 싼 구간일까요, 비싼 구간일까요? 싸다 1번, 비싸다 2번. 어떤 구간일까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대한민국 망한다고 했던 99년도 이때 주식이 제일 쌌죠. 그죠?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도 주식이 엄청나게 쌌죠. 맞죠? 그러면 다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세계 경제도 어지럽고 지금 뭐 많은 부분이 혼란스러운데 이때도 주식이 그러면 싼 위치인가 비싼 위치인가 잘 봐야겠죠.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경제가 뭐 요 정도 속도로 성장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정도 속도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한다고 봤을 때, 그죠? 자, 국제유가가 이렇게 값이 싼 거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대한민국은 세계 3위의 제조국가죠.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3위의 제조국가입니다. 제조국가는 연료 에너지 소비가 많죠. 그죠? 근데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30달러 밑으로 깨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때 대한민국은 어떠한 기회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국제유가가 가장 쌀 때가 그죠? 세계 경제가 가장 어지럽고 혼탁하고 주식도 가장 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강의 들었다고 해서 오늘이 기회다 그래서 내일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시즌 지금부터 시작되는 한 몇 개월 구간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면은 이런 상승을 여러분들이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면 책자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역사적으로 약 8년에서 9년 주기로 급락이 나옵니다. 이것은 급락이 나오는데 이때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혼탁하고 어지럽고 뭐 전쟁이 난다 어쩐다 막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각 나라 주가가 가장 싸게 거래되는 그런 기회를 주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싸게 주식들을 막 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 단편적인 시각으로 싸게 샀으니까 바로 급등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매매를 하면요. 이런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매하려는 시각을 조금 버리고 그죠? 몇 번 눈 딱 감으면은 이런 큰 흐름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큰 것을 먹기 위한 공부를 하러 들어온 거예요. 아셨죠?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만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죠. 처했죠. 자, 그래서 주가가 싼 구간인데 그럼 어떤 종목이 앞으로 2016년도 또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죠? 주가라는 것은 아까 제가 그 코스피를 놓고 봤을 때 어떠한 기준을 잡았죠. 그죠?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든지 뭐 그 나라의 뭐 국민소득이 올라가든지 금리가 낮아지든지 이런 좋은 호재가 있어야지 주가가 이렇게 요동을 치더라도 결국은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 나라 경제가 뭐 정치가 부패하거나 뭐 국민들이 그죠? 말을 안 듣거나 이러면은 그 나라의 주가도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락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일단은 뭐 이것이 빠른 상승 각도는 아니고 그냥 수평 상태이지만 이것이 좀 많이 벌어져 있죠. 그죠? 이게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여기까지 해기하려던 그런 기술적 반등은 놓여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올라가도 상승이 조금 제한적이다. 단기적으로는 길게 보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 코스닥도 아까 조금 전에 자, 목소리 들리시면 일자 한번 찍어봐 주세요. 네. 이게 자꾸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한 200명 넘게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자꾸 멈추네요. 네. 자, 어쨌든 요 기준으로 볼게요. 241선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상승 각도를 어떻게 해요? 각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각도가 어떻게 되죠? 각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맞죠? 각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위치가 코스닥이요. 그죠? 1번, 2번 위치에 놓여 있죠. 맞죠? 자, 요 장기 이평선은 상승하고 있는데 얘는 딱 봤을 때 주식을 사기 좋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사면 공포스러운 구간에 놓여 있습니까? 단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죠? 이 1번 이 구간에서 주식을 산 사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망했겠죠. 그죠? 자,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 사람이 산 가격보다 시간도 한참 지났고 가격도 한참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2번 구간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이 선이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로 보신다면은 이 선은 이렇게 회귀한다 그랬죠. 이 선을 만나러 간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사기 가장 싼 절호의 절호의 타이밍이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미 물려있는 종목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0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고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낼게요. 2015년도에 여러분들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2015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명으로 한번 쳐보세요. 2015년도 한 해 동안 2400%가 오른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500% 오른 종목, 2400% 오른 종목, 2000%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먼저 1위가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 파마가 아니고 자, 바이오 파마다 한양하이타오요. 저희 한양하이타오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보이시죠? 자, 한양하이타오 차트 한번 볼게요. 한양하이타오가 2015년도에 여러분들 자, 이게 보시면 500원에서요.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네. 15,000, 19,000원까지 올라갔네요. 고점 19,000원까지. 네. 보이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자, 2015년도 1등 종목이에요. 2015년도 1등 종목. 네. 2015년도 1등 종목이고, 자, 우리 VIP 회원들은 뭘 봐야 되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VIP 회원분들 굿자 한번 찍어봐 주세요. 네. 2015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한양 하이타운인데, VIP 회원들은 뭘 봐야 돼요? 네, 좋은 주식 VIP 회원들은 뭘 봐야 돼요? 이거 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컴퓨터가 굉장히 버벅거리네. 강의하다가 또 중간에 끊길 것 같네.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처럼 이거 오른 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죠? 뭘 봐야 되죠? 앞에 있는 소산을 봐야 되죠. 그죠? 소산을 보고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돼? 요런 위치에서 매수해 놓고 아싸 구간이 오면은 그죠? 추가 매수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20배를 먹던 10배를 먹던 먹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면 7자 찍어보세요. 맞죠? 네, 그게 이제 오늘 공부의 사실은 본질인데, 소액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 구간에서 100만원어치만 사놓고 100만원어치만 사놓고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묻어둡니다. 맞죠? 1년이란 시간이 긴가요? 짧은가요? 여러분들 눈 감고 뒤돌았으면은 1년이란 시간이 긴가요? 짧은가요? 짧다 1번, 길다 2번. 그 매매를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나이 먹는 거 생각해보면은 금방금방 시간 지나갑니다. 특히 주식 시세를 보고 있으면 시간은 거의 그냥 쏜살을 탄 뭐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액으로 혹은 편안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주식을 사놓고 묻어두면 10배, 20배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쵸? 물론 이것에 대한 기준은 빅데이터로 여러분들 데이터가 짜르륵 있어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저게 소파동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매수해서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데이터 싸움으로 주식 투자도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죠. 자, 보이시죠? 이게 이제 주가 상대성인데 여러분들 주가 상대성인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냐를 이제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 7월달 기준으로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동원 시스템즈 뭐 900%, 한미사이언즈 700%, 5%, 400% 막 이렇게 올랐죠. 그쵸? 보이시면 7자 찍어보세요. 보이시면 7자 한번 찍어봐 주세요. 그럼 자 지금 2016년도죠. 2016년도 지금 2월 18일이니까 2월 17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2017년도 그죠? 1개월 동안 검색을 딱 해보니까 어때요? 뭐가 나와요? 유더스가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알파칩스가 나오네요. 그죠? 또 뭐가 나올까? 50. 자, 이러니까 유니더스 50. 또 어저께 우리 상한가 먹은 서하정보통신. 자, 어때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모르겠어. 주가가 올라가는 걸 쫓아간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가 상대성을 그죠? 앞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산을 보고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림을 그려줬죠. 1번이냐 2번이냐 위치에서 2번 그림을 만들어주는 주식을 매수해 놓고 기다리니까 이런 수익률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좀 안 믿어요. 이런 폭락장에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가느냐 믿질 않고 이런 폭락장에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 그 답을 못 찾고 있죠. 그래서 뭐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자 잠시만요.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면 3자 한번 찍어봐 주세요. 지금 화면 보이시면 3자 한번 찍어봐 주세요. 자 보시면 아까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서하정보통신, 알파칩스, 50, 또 유니더스예요. 근데 우리 회원들을 보시면 그죠? 자, 회원 투자 성공 이렇게 다 올리는데 자, 알파칩스 70%, 서하정보통신 50%, 그죠?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죠. 자, 그리고 서하정신들 전부 다 이제 수익 났다고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칩스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알파칩스 이전에, 그러니까 알파칩스랑 서하정보를 올리기 이전에는, 네요?
유니더스 4연속 먹었다고 이렇게 글을 올리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러분들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들의 투자법이죠. 그죠? 오리엔트 바이오, 유니더스. 이해되면 채자 찍어보세요. 보이시면 채자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 놓고서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매수해 놓고 기다리니까, 맞죠? 오리엔트 바이오도 수요 쭈르륵 올리죠. 그러니까 주가가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뭐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이런 위치에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고 기다려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들고 기다려라, 뭐 버텨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주식을 이렇게 싼 구간에서 올라갈 것을 알고서 매수해 놓고 반드시 올라갈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수해 놓고 기다려라. 돈 있으면 더 사라. 남들 팔 때 얼른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이 조금만 훈풍이 불거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매번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들의 투자법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 회원들은 이미 그 보유한 종목들을 쭈르륵 갖고 있기 때문에 장세가 이제 조금만 살아나도 한 종목씩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일 맛보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유료 회원분 중 그것을 경험하고 계신 분 오자 한번 찍어봐 주세요. 씨앗농법을 한번 해봤더니 정말로 돌아가면서 그런 수익률이 나오고 종목들이 갑자기 상한가 가고 급등을 하더라. 그죠? 그걸 경험하신 분 오자 한번 찍어봐 주세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특히 우리 청만님 같은 경우 보시면은 가장 열심히 하시더니 지금은 뭐 유니더스 먹고 오리엔트 바이오 먹고 서하정보통신 먹고 알파칩스 먹고 다 먹죠. 정말로 잘하십니다. 저분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보답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확실히 열심히 하는 만큼 그것이 수익률도 많이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우리 보리스는 보는 김에 몇 개만 좀 더 볼게요. 정말로 회원들이 올린 것 중에서 보고 있나. 우리 또 이 주식을 또 게임으로 만들었죠. 자, 알파칩스 52%. 이렇게 폭락장, 급락장에도 이렇게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그 2015년도 1000% 올라간 종목들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단편적으로 50%, 100%는 이제는 수익률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제가 그죠?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 야간에 여러분들 특강으로 불렀겠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유니더스 폭락했죠? 여러분들 유니더스 우리가 얼마에 팔았나요? 최고점에 팔았다 1번. 최고점에 다 팔았죠? 그 주식을 폭락하는데 그것을 갖고 있나요? 아주 질문 잘했습니다. 부터가. 자, 그걸 폭락했는데 그걸 갖고 있나요? 자, 기준을 보세요. 자, 손님 464850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점 매수하고 고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이 선이랑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잖아요. 그죠? 멀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다시 일로 돌아오겠죠. 그죠? 자,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 멀어졌으니까 다시 올라간 거고. 자, 이 사이클 보이십니까? 1번, 2번. 이 흐름이 보이십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올라갔으니까 여기선 전략 매도를 하죠. 주식은 패턴이 굉장히 다양해요.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은 이 짧은 시간의 강의로 끝낼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